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거듭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좀 드릴 텐데, 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취임 후 첫 번째 이제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총장이 선거 엄정 수사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7군데인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자치발전 비서관실만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 영장이 이제 그 발부된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청와대에서 그걸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승인 사유서를 내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아니면 자료를 주든지 임의 제출이거나 아니면 검사가 들어가서 직접 압수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있거든요. 따라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중단된 상태죠. 따라서 검찰도 지금 이걸 그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에 착수를 했으니까 그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네. 사실 얼마 전에 인사가 나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랐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바뀐 간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어떤 누가 있든지 간에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게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사법방해죄로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청와대가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13명에 대한 기소장 내용을 보면 거기에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이 범죄에 개입됐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개 비서관실이 나오고 있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 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입수해야 될 당연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인사가 나건 안 나건 간에 검찰이 기본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증거 확보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뀐 검찰 지휘부 같은 경우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정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런 자신들이 군사보호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무조건 이 영장 집행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청와대가 법 위에 있는 기관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무대뽀로 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번에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 변호사님, 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가 60일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수사의 어떤
선거에 혹시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또 주장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왕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비판하니 그러거든요. 지금 저렇게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혹시 거기에서 기왕 그 공소장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것과 일치되는 증거가 나올까봐 그걸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수긍을 하면 마치 공소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혹시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납득을 서는 사이로 이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 청와대는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법을 잘 따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계속해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이 검찰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장혜찬 평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검찰 포토라인 앞에 더 선다거나 또는 이제 어차피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재판으로 가야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 협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청와대가 지금 계속 문개기로 가겠다, 선거까지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의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조국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상기해보자면 왜 검찰에게 협조하지 않느냐? 지금 청와대 안에서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밖으로 빨리 나와라. 이런 말을 조국 전 장관도 공개적으로 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서 나머지 추가 기소는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만약 증거들이 확보되고 충분히 기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선거 시점을 고려해서 더 늦게 수사를 늦추거나 물밑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뭐 선거 직전이라도 임종석 전 실장 필요하다면 혐의가 있다면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임명된 중앙지검 차장들 대검의 새로운 간부들마저도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게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지금 청와대의 거부는 무엇이냐? 윤석열 체제의 검사들만 이 검찰의 수사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영장 발부 권위 그 능력마저도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그 원칙마저도 청와대가 지금 거부하면서 불승인 사유서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 선거개 의혹 사건이 이번 검찰의 총선 수사 방향도 바꿨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 개입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어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무원 불법 개입 엄중 대응, 윤석열의 3대 중점 단속 대상 3가지입니다. 자, 1번 금품수수, 2번 여론 조작, 3번이 공무원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번, 2번은 굉장히 많이 봐왔던 대목인데 3번이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위원장이요. 사실 뭐 어떤 면에서 선거가 일어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금품수수나 여론조작이나 이 밑에 거는 통틀어서 관건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관건선거 방지하는 것은 뭐 아주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가 사실은 이 3번에 해당하는 지금 상황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벌어졌다라고 지금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권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나옵니까? 즉, 국민한테 나오고. 예. 국민이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정치 권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도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13명 기소한 행위 자체가 결국은 그 서문에도 있듯이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쳤다는 관점에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이 지금 전국 지검장을 모아놓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 선거 개입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은유적인 저는 측면도 있다. 즉 울산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 이 차원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저희가 지켜보는 저희로서도 참 흥미진진한데요.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개입 핵심 피의자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본격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첫 해명인 셈입니다. 먼저 어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울산시장 캠프 어느 관련된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최진봉 교수. 예. 공수처 첫머리에 언급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게 공수처장 첫머리에 나오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인물들이 해명을 하기엔 아니 무슨 이 공소장이 무슨 정치 선언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저분들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저런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하는 공무원 모두 다 더욱 특별히 당연히 요구되죠.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공소장에 쓸 필요가 있느냐. 이제 지금 고소를 당한 분들, 기소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게 꼭 공소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병도 지금 그 전 수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기반으로 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 법원에 가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예. 또 변호인은 변호인 나름대로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병도 수석이 얘기했듯이 본인은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고 검찰은 본인들의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소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검찰의 주장이니 이제 법원에 가서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따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이제 마치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것처럼 인용되거나 발표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죠. 네, 위원장님. 저는 한병도 전 수석이 지금 해명하는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한병도 수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울산시장 캠프에 누구와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병도 전 수석의 중요한 혐의는 바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자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혐의입니다. 지금 한병도 수석은 그 캠프와 관련이 없어요. 지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자체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오사카 총영사, 고베 형사 등등 이 자리 4개를 제시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인사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자리에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병도 수석은 그 부분 관련된 해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임동호한테 그런 4가지를 제시했으며 그 한 적이 없는 것인지 그걸 해명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해명하는 포인트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번복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좀 정확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소장에 대해서 한병도 백원우 수석 비서관 측은요.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된 의견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촛불혁명 정부로서 선거 왜곡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아까 최진봉 교수의 얘기처럼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고 또 받아치는 또 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격앙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얘기가 있던데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정태현 변호사.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말이 뭡니까? 일본이라는 한 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공소장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말하자면 범죄 사실이죠. 네.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만 적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사는 그 공소장을 받아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됐구나. 그럼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죄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증거 서류라든지 증거들 그런 거 갖고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공소장에다 깨알같이 증거를 딱 쓰면은 판사가 그걸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유죄구나 하는 예단, 미리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거든요. 그럼 잠시만요. 정태현 변호사. 그러면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이게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주된 혐의가 그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서문에 이제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아마 이제 피고인들 입장에서 뭘 그걸 장황하게 써놓느냐. 간단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주장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70여 쪽에 달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 네. 어떤 부분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공소장에 집어넣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압수수색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그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뒤에 4월에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 근데 그 전까지 2018년 2월까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기소를 당한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울산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울주군이라는 지역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쪽 의견, 한쪽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전체 여론조사인 것처럼 적어 넣어서 그걸 마치 오해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내용은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본인들의 주장에 유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인용해서 거기 공소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이번 기소 자체가 법무부에서 계속 인사나 여러 가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통해 기소를 좀 미루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소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들을 많이 이 안에 첨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도 준비하고 있겠죠. 예. 충분히 다른 전체적인 여론조사라던가 또 맥락상 특정 몇몇 업체에서 지지율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이전에 누구에게 유리했다가 압수수색 이후로 분위기가 바뀐 경향이 보인다면 여론조사는 결국 경향성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예.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울주군을 짚었느냐? 이 울주군이 특성상 울산시 여론의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강길부 의원이 내리 4선을 했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2번 당선이 됐고 한 번은 열린우리당 소속, 한 번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닌 결국 울주군 결과가 울산시 전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이 역대 4번의 총선에서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콕 집은 것이다. 나머지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전체적인 맥락의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그게 이제 그겁니다. 결국 그런 관권 개입을 통해서 또는 선거의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쁜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직접 선거에 관여를 해서 여론을 뒤집게 되는 그런 나쁜 영향이 왔다는 얘기고 이제 피고인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선거에 개입을 했으면 그거 자체로 이미 그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네. 뭐 영향이 얼마나 왔냐는 건 정사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긴 하지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뿐이고 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보통 아까 이제 공소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서 이제 기소를 할 때 공소장 안에 그 깨알 같은 증거들을 다 목록을 첨부해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해서 이렇게 해서 법정에 넘긴다. 이렇게 보통 합니까? 아니면 그 증거들은 법정에 가서 결정적일 때 제시를 해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공소장에 증거 메토 이렇게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검사가 공소장을 쓸 때에는 나의 주장 무조건 이게 무슨 시나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뭐 주장하면 내 주장에 맞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걸 항상 챙겨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이 증거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또 더더군다나 내 주장에 맞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나의 그냥 의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검사 같으면 공소장을 쓰면서 그 공소장에 적혀있는 사실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인들 체크를 해 가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는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줄곧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의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하고 가짜뉴스 퍼뜨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봤더니 청와대 비서실이 아니고 송철호 선거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심판해서 정말 그들이 무슨 짓을 우리 몰래 뒤에서 했는지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현정 의원. 어제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정치적 공방에만 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탄핵을 하려면 일단 발의는 일단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또 헌법재판소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장관 탄핵은 이제 과반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야당 입장에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목표를 제시한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의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점들을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아마 이 사건은요. 지금 탄핵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총선이 끝나면 그 의석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또 요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사 자체를 일단 지금 이 재판에 이런 게 전부 다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의석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은 아마 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질 경우에 결론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수사 비협조라든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야당은 아마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이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아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 상당히 이제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 우리가 봤듯이 지난 2016년도에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